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 마이오세가 끝나요? 그 다음에 플라이오세 500만 년부터 250만 년까지. 아니, 500만 년부터 요게 지금 100만 년입니다. 100만 년이고, 요게 대략 2만 년쯤이요. 네. 자, 좀 따라오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걷잡을수 온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온도가 쭉쭉 치고 온도가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쪽에 들어오면서, 자, 요거 잘 요렇게 그려주세요. 요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이 주기적인 이 현상이 이쪽에 오면 100만 년, 구체적으로 말하면 90만 년부터 양상이 달라져요. 이 주기가. 자, 요거는,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다시 그려줄게요. 요거에, 요 포인트가, 요걸 바꾼 포인트가, 내가 빨간 거 줄게요. 250만 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4만 천년 주기로 온도가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대략 90만 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지금부터 90만 년 전에 이 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기가 바뀌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하면 좀 주기가 길어져요. 근데 이 양상을 봤더니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양상이 조금씩 다른 거야.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10만 년 주기 밀란코비치 주기예요. 네. 됐죠? 드디어 2만 년쯤 오면 18,000년, 2만 년 되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라스트 그라시알 맥시멈,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 극대기라 그래요. 이 지구과학에서 마지막 빙하 극대기가 와요. 이게 툭 떨어지고 마지막 빙하 극대기에서 이제 간빙기로 들어가요. 간빙기로 들어가는 가지고 한 펌프가 있다가 온도가 슬슬 올라가고 7,000년 전에, 지금부터 7,000년 전에, BC 2,000년에 지구상의 빙하가 대부분 녹아요. 대부분이 아니고 남극 빙하 남고 그린랜드 남고 바로 노렌타이드 빙하가 녹는 거예요. 네, 북미 대륙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노렌타이드 빙하가 녹는데 녹으면서 이제 드디어 지금 홀로스에 들어온 거죠. 이제 홀로스 들어왔잖아요. 홀로스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기후는 지난 100만 년 사이, 100년 사이도 1도가 안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난 100년 사이에 1도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난화를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앞으로 50년 내로 2도 이상 올라가요. 지금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 평균 온도 그대로인데, 자, 그래서 요거다 점을 2개 찍어 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구 온도 컨트롤 해야 돼. 이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올라가면 이제 상황 알죠? 우리가 이제 공부했을 건데, 이건 뭐죠? 바로 중생대잖아. 중생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생대 초,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남극에 만약에 그 상록 수립, 우리나라만큼 숲이 우거졌다 하면 얼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육지 면적이 맥시멈일 때 30%. 아프리카 땅만한 게 바다 속에 들어가요. 간단히 말하면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측하는 게 2050년, 2100년까지 이렇게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자, 됐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만 년이요. 여기 홀로세고,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홀로세 간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물어나면 지질학적으로 빙하 시대 중에 약한 빙하, 그 간빙기인데, 홀로세 간빙기라 그래요. 그리고 요 포인트를 뭐라 그러냐 하면, 영거 드라이 아이스라 그래요. YD라 적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거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라스트 그라이스 맥시멈, LGM. 이게 2만 1000년이라는 데 있고 18,000년이라는 데 있고 대략 한 2만 년 정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자, 이 도표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 그러면, 신생대만 따로 꺼내갖고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요서부터 요까지를 다시 그리면, 자, 고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5도, 아니 10도. 이건 조금 다른 오도입니다. 예, 이건 10도, 10도, 5도, 0도, 예. 자, 마이너스 5도, 요런 5도. 이거는 뭐냐면 해저 온도입니다. 바다 밑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6,500만 년에서 지금까지 요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정보가 많아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연도를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이 그림, 이제 그림 법을 이야기 드릴게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6,500만 년이에요. 신생 때 딱 들어와서 저 게임이 본격적인 거. 신생 때 6,500만 년이라 하면, 그 다음에, 이게 팔레오세 5,500, 그 다음에, 요게 2개. 좀 더 가갖고 이쯤이니까 이게 3,400, 2,100이니까 3,400. 자, 올리고세가 대략 2,300. 자, 그 다음에 이쯤이 500이라 합시다. 네. 자, 요렇게 해두시고, 좋아요. 네, 됐어요. 네. 이 두 그림이 프레임이요. 저 두 개의 그림이 프레임이고. 네, 딱 상으로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생대 기후의 기본은 다 합니다. 신생대 기부. 네. 그럼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대략 8도쯤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196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지구 평균 온도를 0으로 두고 하는 거고. 빨리 하겠습니다. 대략 요 기준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그릴 수 있어요. 대략 8도쯤에서 뭐 이렇게 시작한다 합시다. 그러면 쭉 올라가요. 약간 범프가 있고 올라가다가 언제? 5,500만에 올라가는 중에, 기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에 5,500 오면 델타 풍선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팔레오세, 에오세 경계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다시 올라가요. 자, 올라가갖고 자,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자, 요 위치쯤 왔을 때 이쪽에서 범프가 있어요. 요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이. 여기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구 전체 온도에. 그 다음에 또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있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요거 와서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결정적인 사건이 쫙 벌어지면서 수직으로 온도가 떨어져요. 거의 0도쯤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 범프가 있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뭐죠? 요게 바로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되는 거예요. 타스만이 오픈되는 거예요. 타스만하고 드레이크 꼭 기억하는 게, 올리고세가 바로 그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대빙하가 지구의 모든 사건이 빙하시 들어오는 게 그 사건하고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오다가 자, 드디어 마이오스에 들어와요. 2300년 곧 들어오기 전에 다시 회복이 돼요. 이 회복되는 과정이 마이오스 들어서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따라서 대조산운동. 자, 따라서 뭐냐 하면 첫 번째 히말라야 산맥도 가속되지만 따라서 안데스 산맥, 티베트 고원, 예,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이오스 들어갔고 그래서 이 온도가 자, 그럼 조산운동이 일어나면 왜 지구 온도가 올라갈까요? 그렇죠. 암석층에 있던 탄산칼슘이 결국 녹아갖고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온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운동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는 공부에서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쭉 봤더니 뭐 공기가 어떻고 기후가 바뀌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논문이나 책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면 이렇게 산들이 보이잖아요. 산이 이렇게 절개했는 걸 보면 이 절개지가 그 경주나 저 울산이나 저기서도 올라오면 특히 경주 지역에서 영천이 지나가다 보면 대구까지 올라오면 이 산 절개지를 보면 청상으로 다 있어요. 혹시 그거 느꼈나요? 그게 그 청상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충청도 보면 그게 또 안 보여요. 이상해.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청상으로 보이는 게 많아요. 그 청상으로 보이는데 그 결론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절개지 일부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산이라는 게 뭐 2, 300m, 뭐 1000m 이렇게 되는데 저 먼데 산 끝없이 산에 산에 공부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면 서울에서 대구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게 뭐냐면 추풍령 이렇게 지나갔고 버스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 그걸 못 느낄 거야. 뒷자리에 앉아야 돼, 특히. 뒷자리에 앉아갖고 요때 이제 음악이 좀 좋아야 돼요. 차분한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뒷자리 그러면 시선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첩첩산중이야. 산 넘어 산이야.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서 차 타면서 이 산들이 이게 왜 생겼지? 그번에 지질학 책을 꽤 몇 년 동안, 지금 한 10년 동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왔는데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거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길이 있고 이건 다 설명이 되잖아. 보면 알잖아. 우리 인간 인상. 근데 이 산들이 첩첩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전부 다 산이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1000m에서 수백 m에서 이렇게 굴곡이져 있는 이 지형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이거야. 그럼 아무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나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질문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생겼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평지 땅이 무슨 압력을 받아 이렇게 1000m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실제 현상을 보면 이 나무만 걷어내고 10m만 산을 깎아내갖고 요렇게 사각 깎듯이 바로 그점요. 이걸 빨리 해줘야 돼. 전 산을 사각 깎듯이 전부 다 한 10m까지를 전부 다 깎아내버리고 나면 그때 전부 다 바위 덩어리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000m 되는 바위. 그걸 봤을 때 진짜 우리는 전주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제 일부 지질학자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여기 석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 질문 하나.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디든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중수도시 이런 데 가보면 뭐 하단 꽃밭 조성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길 조성해놨는데 보면 특히 축대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강한 게 직업도로 볼 수 있는 돌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요. 편마음이요. 보셨죠? 첫 번째, 이게 이렇게 유니크하게 많다는데 여러분들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맨날 저 경남 마산인가 저쪽에 강의하러 갔는데도 거 가도 시내에 들어가 10분을 걸었더니 전부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질문, 이 두 개를 결합해 보세요. 그러면 이 편마음이라는 게 우리 기본 상식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되는 변성함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멜팅 될 수도 있잖아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의 산맥이 어떻게 되고 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는 거는 지구과학의 맨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거 제대로 설명한 책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읽어갖고 느낌이
예를 들면 강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비가 오니까는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 강이 생겼다. 금방 아는데 산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강보다 실제로 우리 주변 환경을 결정하는 데는 90% 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지에 살고 있잖아. 평지 내놓고 우리가 사는 데는 서울이 있다 합시다. 도성. 예. 무학대서가 한장을 할 때 뭐 배산 임수 어쩌고 하면서 평지에다가 도읍을 쓰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요 평지에 이렇게 무수한 산이 있는데 그거에 요렇게 있는 요 평지에 애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뭘 잊어버리냐면 이 산들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0% 산악지역이잖아.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간단히 알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힌트를 얻었던 게 이 조산업 운동이, 자, 따라서 이아페투스 해. 이아페투스 사라지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산맥이 생겼다 그랬죠.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캄보디아기부터 언제 끝나느냐 하면 페른기까지 돼요. 심지어 석탄기까지 아니죠. 중생대 트라이아스까지 연결돼요. 3억 년 동안 계속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억 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아무도 상상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구에 관한 기본 지식들은 다 배워요. 뭐 플랑크톤이 어떻게 다 배웠어요. 근데 산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혹시 배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 신문조차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산이라는 게 온갖 북한산, 등산거리, 우리나라산 뭐 그냥 정년 퇴직하면 노상하는 게 등산하는 거잖아. 뭐 그냥 산에 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아도 가고 뭘 해도 그 산에 가는데 한 번이라도 북한산 올라가면서 산이 왜 이렇게 평지가 뻗떡 서 있지? 이렇게 물은 사람 없잖아요. 결론, 그게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산이 생긴 거는 중생대 백악기 때 그 대보 조산운동, 그 다음에 송림 조산운동이라는, 그러니까 그 1억 년 오다에 해당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지금 모식도로 지금 요거 지금 요 정도 하다가 요거 다 지금 그래요. 지금 그거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다 이게 지금 이 게임이 이 독법이 뭐예요? 지금 이어서 지금 거의 지금 5천만 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전체가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사실은 요거 히말라야 산맥이 가속되는 거예요. 요것도 전부 다. 히말라야 산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후속적으로 대지가 올라온 사건이 티베트 고원이에요. 자, 다시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일단 빨리 접고 합시다. 워낙 양이 많아서. 자, 이렇게 가다가 자, 마이오스 때, 잘 보세요. 마이오스 때 이렇게 가요. 가다가 마이오스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다가 자,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마이오스에 1800만 년 내려가다가 이쯤에서 또 범퍼가 막 있어요. 범퍼가 있다가 다시 떨어져요. 자,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거요. 신생대 기후가. 저거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에 일어난 사건들을 빨리 적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팔로에서 에오스의 서말 맥시멈이라는 사건이에요. 요 사건이 팔레오스의 그 다음에 에오스의 팔레오스 에오스의 서말 맥시멈, PETM, 따라서 PETM. 예, 용어를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자, 요게 에오스의 초기에 해당되잖아요, 요게. 그래서 early 에오스의 climate maximum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요거는 위에 적겠습니다. 요 포인트를 early 에오스의 climate maximum.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사건, 요 화살표 그렸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타스만해의 오픈이에요. 탐험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드레이크. 자, 그 다음에 욕을 부르는 이름이, 요 혹을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미드
마이오세 클라이메이트 옵티마. 자, 요 들어오면 마이오세 중간쯤이죠. 금방 암기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하냐면, 레이트. 레이트, 그러니까 후기, 올리고세 웜. 지구가 따뜻해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요 각각 사건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각각 사건을. 그럼 이 각각 사건이 전 지구적 무슨 사건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전 지구적 빙하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관계되느냐 하면, 빙하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빙하기의 시작은 올리고세 때, 지구의 빙하는 3,500만 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남극의 빙하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3,5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시작이 돼요. 남극 대륙이. 남극 대륙이 빙하가 시작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요때 요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요 3,500만 년이 시작해갖고, 요 극단적으로 온도가 낮아졌잖아요? 요 상관이, 요걸 올리고세요. 요게 올리고세잖아. 요것도 적어줘야지. 요거 적어줘야 또 사람들이. 요게 팔레오세요. 요게 에오세요. 요게 올리고세요. 요게 마이오세요. 마이오세. 요건 좀 또 나눠야 돼요. 여기서 250만 년, 지금 엄밀히 180만 년부터입니다. 250만 년 또 기후 좋으니까요. 요걸 플라이오세라 그래요. 500만 년 이후부터 대략 200만 년 사이에 플라이오세. 요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후 걱정하고 있는 건 요 1만 년부터 요걸 홀로세라 그래요. 요게 1만 년이 1만 년. 이 시간 척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연필 놓고, 게임 중에. 지금 요때는 남극이 덤성덤성 얼기 시작한 거예요, 대륙이. 근데 여기서 온도가 확 5도 이상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영구 빙상이 생겨요. 대륙 빙하입니다. 호주 면적이 2배 되는 이 땅이 빙하로, 두꺼운 데는 4km, 4km, 2km 이런 빙하가 덮여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올라갔잖아요. 웜기가. 바로 뭐냐면, 올리고세에서 마이오세로 가는 이 과정에서 온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거 빙하가 녹아요. 자, 빙하가 녹으면, 마이오세 때는 또 어쩌면 남극 대륙에 우리나라 온도 같아요. 온대림이 형성이 되어버려요. 나 이거 지금 한 일주일째 그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얼었다가 남극 대륙에 갑자기 숲이 막 우거져 있다. 지금 상상할 수 있나요? 남극 한번 가야 돼. 남극 한번 갔다 왔고, 그 깡깡거리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을 한 번에 근처에 가보고, 지금 남극은 우리나라 집 후덥고 아열대처럼 숲이 덮인 걸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쪼매는 땅도 아니고, 한반도 면적이 60배나 되는 땅이, 62배나 되는 땅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극이 다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까지 될 때는 남극이 녹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남극이 녹으면, 따라서요, 유럽은 섬이 된다. 됐죠? 얼면 연결되고 섬. 이게 세분 대풀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그리긴 너무 복잡해갖고 내가 쫙 조사를 해봤더니 요때 그림을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몇 개 그림이 있어요. 내가 또 그릴 수 있는 게 3,500만 년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너무 또 정보 오버시키면 또 안 되니까 그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 유럽에 여행 갔던 사람들, 앞으로 갈 사람들 항상 어프 이 소리 막 나와야 돼요. 바다가 됐다가 육지가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섬이 됐다가 이걸 머릿속에 갖고 가야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유럽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때는 유럽이 섬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는 해수면이 늘어가겠죠. 빙하 시대로 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깡그리 얼어붙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제 마이오세 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남극입니다. 남극 대륙이요. 요건 지금 적기 전에, 여기 다 이렇게 남극 대륙이요. 자, 그럼 북극은 언제부터 얼기 시작했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북극은 바다입니다. 바다고 가운데 이제 그린랜드라는 큰 섬이 있는 거예요. 자, 북극해는 언제부터 얼기 시작했나 하면 270만 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자,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도 요때 여기 270 적어줄게요. 275만 년부터 이만큼 밝혀져 있어요. 250만 년 됐어야 남극해가 그린랜드하고 전체 연결된 대빙하 시대가 와요. 그래서 남극 북극이 다 얼어붙은 데가 250만 년 이후부터 지금은 지구 대빙하 시대예요. 근데 대빙하 시대에 왜 우리가 이 떠 죽는 온난화를 걱정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휴먼 팩터예요. 네. 그거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해하셔야 이제 되는 거예요.